안녕하세요. 면역 혈청학 실습 안티-HBS 항체 검사 HBsAg 항원 검사에 대해 발표할 서예원 조윤지입니다. 먼저 B형 간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이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즉 HBV라 불리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B형 간염이 있는 어머니로부터의 전염, B형 간염 바이러스 전염력을 가진 사와의 성적 접촉, 감염된 혈액 수혈, 사용 중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도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체액이 묻은 바늘이나 칼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침투한 후 주로 간세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겨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B형 간염의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 식욕 부진, 구역 구토, 근육통 및 미열, 흑뇨, 황달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 B형 간염이 의심된 경우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을 검출하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단합니다. 검사 시에는 이뮤노 크로매토그래픽 어세이, 즉 ICL을 불리는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합니다.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법 중 하나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용매가 종이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낮아 현재 항원 함체를 검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속 검사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실습에 사용할 안티-HBs 키트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체 검사로 검사 디바이스에 항원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HBsAg 키트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검사로 검사 디바이스에 항체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검체로는 혈청과 혈장이 사용 가능하며 이번 실습에서는 혈청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키트는 20분 내에 육안으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어 신속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키트의 결과만으로는 최종 진단을 해서는 안 되며 임상소견에 근거한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실습 진행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열 베개, 토니켓, SST 튜브, 알코올솜, 손소독제, 실린지, 장갑, 라벨 테이프, 마이크로 피펫, 마이크로 피펫 팁, 안티-HBs 항체 검사용 키트, HBsAg 항원 검사용 키트가 필요합니다. 실습에 필요한 혈청을 얻기 위해 먼저 체열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열 전 검체가 섞이지 않도록 튜브에 라벨링을 해줍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줍니다. 체열을 진행할 부위의 팔 위쪽으로 토니켓을 묶은 뒤 혈관을 잡고 체열할 부위에 알코올솜을 이용해 작은 원에서 큰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며 소독해줍니다. 바늘의 사면을 위로 가게끔 해주고 15도에서 20도 각도로 찔러 체열합니다. 체열이 끝나면 토니켓을 풀러준 뒤 바늘을 천천히 빼주고 솜으로 지혈해줍니다. 채취한 혈액은 SST 튜브에 담아 5회 정도 흔들어주고 4개의 수직으로 세워 15분간 혈액 응고를 시켜주었습니다. 혈청 분리를 위해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전 무게를 측정하여 대칭을 맞춰줍니다. 원심 분리기의 무게와 균형에 맞게 대칭으로 넣어준 뒤 3000rpm에서 10분간 돌려주었습니다. 원심 분리가 완료되면 튜브를 꺼내 렉에 담아줍니다. 원심 분리가 끝난 뒤 혈청 분리가 완료된 검체입니다. 이때 용혈이나 현탁이 발생하였거나 혈중 지방 농도가 높아 우유색을 띠지는 않는지 확인해줍니다. 그 다음 안티-HBs와 HBsAg 키트의 방수포를 개봉하여 디바이스를 평평한 곳에 놓아줍니다. 키트는 실험 시작 20분 전 미리 실온에서 월밍해 주었습니다. 유효 기간별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듀얼 검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8개의 검사 디바이스에 라벨링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검사 디바이스에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검체에서의 미지의 바이러스나 HBV 감염으로서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꼭 장갑을 끼고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은 100 마이크로리터로 용량을 설정해주고 옐로 팁을 끼운 뒤 타원형의 검체 점적 부위에 100 마이크로리터씩 수직으로 분주해줍니다. 이때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8개의 디바이스에 모두 혈청을 분주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판독을 위해 20분간 기다려줍니다. 검사 결과를 판독하기에 앞서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티-HBS 음성, HBsAg 양성일 시에 체내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안티-HBs 양성, HBsAg 음성일 때는 체내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체가 존재하며 비형 간염에 대해 면역력이 있는 상태로 이전에 비형 간염에 노출되었거나 예방 접종을 통해 항체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안티-HBs, HBsAg 모두 음성일 시에 체내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 항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습 검사 결과를 판독 및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습 결과를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누어 해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HBs와 HBsAg 키트를 통한 항체와 항원의 양성 음성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검사 디바이스의 대조선에 보라색 선이 나타난 것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티-HBs 항체 검사 결과 두 학생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으며 대조선에만 선이 나타났으므로 음성임을 판단할 수 있고 비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이전에 비형 간염에 노출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HBsAg 항원 검사 결과 두 학생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으며 대조선에만 선이 나타났으므로 음성임을 판단할 수 있고 비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보균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키트와 유효기간 내의 키트 비교입니다. 키트의 유효기간에 따른 검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만 다른 동일한 키트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디바이스의 대조선에 보라색 선이 나타난 것을 통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키트 중 먼저 22년도와 25년도 안티-HBs 항체 검사를 비교해본 경우 두 학생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으며 대조선에만 선이 나타나는 음성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23년도와 24년도 HBsAg 항원 검사를 비교해본 결과 두 학생 모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으며 대조선에만 선이 나타나는 음성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교 검사를 통해 유효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음성이라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키트는 시약의 변성으로 인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시간의 햇빛 노출이나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인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한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 판독 및 해석을 끝으로 면역 혈청학 실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